미국도 하지 못하는 일을 어떻게 한국에서 해낸 걸까요? 여기 한국의 지하철을 경험하고 큰 충격을 받은 한 여성이 있는데요. 대체 어떤 상황이 이 여성을 충격에 빠지게 한 걸까요? 사연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 버튼 한 번만 꾹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세리나 하퍼입니다. CNN 방송국에서 6년차 기자로 일하고 있어요. 저는 뉴욕의 숨가쁜 일상 속에서도 베테랑 기자의 입지를 다져가는 중입니다. 그 과정에서 뉴욕의 지하철은 제 일상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어요. 매일 아침 저는 커피 한 잔을 들고 지하철역으로 향합니다. 살인적인 뉴욕의 교통지옥을 피해 신속하게 움직여야 하는 취재 활동에 있어 지하철만한 게 없었거든요. 하지만 12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뉴욕 지하철은 많은 문제점들로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죠. 오래된 지하철 역사와 혼잡한 소음, 그리고 음침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노숙자들의 모습은 정말 스트레스예요. 이 때문에 취재 일정에 차질이 생기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었죠. 한 번은 중요한 인터뷰 약속에 늦을 뻔했던 적도 있어요. 다행히 인터뷰분께서 괜찮다고 하셨지만 그때의 식은땀은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틴 국장님이 저를 사무실로 불렀어요. 세레나, 잠깐 시간이 있을까? 국장님의 목소리에서 뭔가 특별한 게 느껴졌죠. 지하철을 주제로 기획 취재를 해야 하는데 한국의 서울 지하철을 취재하는 건 어떨까? 국장님의 제안에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 왜 하필 한국이지? 하면서요. 한국이요? 하지만 국장님, 우리가 왜 한국의 지하철을 취재해야 하나요? 제 질문에 국장님은 미소를 지으셨어요. 세레나, 최근 한국의 대중교통 시스템이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어. 특히 서울의 지하철은 효율성과 첨단 기술 면에서 최고 수준이지. 이런 점에서 뉴욕 지하철의 문제점을 개선할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거라는 말씀을 하셨죠. 뉴욕의 지하철을 매일 이용하는 저로서는 누구보다 뉴욕 지하철의 문제점을 잘 알고 있어요. 뉴욕의 지하철 시스템을 바꿀 수만 있다면 그 어디라도 달려가야 했습니다. 국장님의 설명을 들으니 이 제안이 얼마나 흥미진진한 기회인지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곧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어요. 국장님의 취재 지시가 어떻게 새어나갔는지 모르겠지만 중국 출신의 그레이스 왕이 강하게 반발한 거죠. 왜 중국보다 못한 작은 나라 한국을 취재하나요? 그레이스가 회의실에서 목소리를 높였어요. 모두가 당황한 표정이었죠. 저도 이게 이렇게까지 흥분할 일인가 싶었어요. 중국이 한국보다 훨씬 선진화된 지하철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요. 한국보다는 베이징이나 상하이의 지하철이 취재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레이스는 문호 개방 이후 중국의 급속한 발전상을 바탕으로 최근에 도입한 중국의 지하철 시스템을 무척이나 자랑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미국과 중국의 복잡한 관계를 고려했을 때 과연 중국 지하철 취재가 미국 시청자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걱정되었어요. 회의실의 분위기는 점점 더 팽팽해졌습니다. 저와 주변 동료 기자들 대부분은 한국 취재를 지지했지만 그레이스는 계속해서 중국 취재의 당위성을 주장했죠. 그레이스의 의견도 이해하지만 우리는 시청자들의 관심과 방송의 영향력도 고려해야 해요. 제가 조심스럽게 의견을 말하자 그레이스는 저를 날카롭게 쳐다봤어요. 세레나, 중국의 발전상을 직접 보면 놀랄 거예요. CNN은 그걸 보여줘야 해요. 그러면서 방송의 중립성을 강조했습니다. 양측의 대립이 극에 달했을 때 마틴 국장님이 개입하셨어요. 둘 다 좋은 의견이에요. 그렇다면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요? 중국과 한국 두 나라 모두를 취재해보는 거예요. 결국 마틴 국장님의 중재로 중국과 한국을 모두 취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중국과 한국 두 나라를 취재해야 한다는 결정이 썩 내키지 않았지만 옆에 있던 동료 촬영기자 엘린이 이럴 때 중국 구경이나 하자며 저를 달래주었죠. 이렇게 해서 지하철 취재 계획은 새로운 방향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중국과 한국 두 나라의 지하철 시스템을 비교 취재하기로 한 거죠. 솔직히 말하면 저는 한국에 더 관심이 갔습니다. 최근 넷플릭스나 유튜브에서 한국 영상들이 상위 랭킹을 차지하는 걸 보면서 호기심이 생겼거든요. 오징어 게임이나 BTS 같은 문화 콘텐츠로 세계를 사로잡은 나라의 지하철은 과연 어떨까 하는 기대감이 있었죠. 저를 달래주던 엘린과 함께 출국 준비를 하면서 이번 취재에 대한 기대가 부풀어 올랐어요. 출발 전날 밤 평소처럼 뉴욕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과연 한국의 지하철은 어떨까? 뉴욕과 비교해서 정말 더 나은 시스템일까? 뉴욕 지하철 주변을 둘러보니
낡은 시설물들과 지저분한 바닥이 눈에 들어왔어요. 1900년대 초에 건설된 탓에 사운드 시설이 낡아서 발음이 부정확하고 알아듣기 힘든 안내방송은 그나마 애교 수준이죠. 지하철 내에서 전화와 인터넷이 터지지 않는 것은 시간을 다투는 저에게는 미치고 환장할 노릇입니다. 이 때문에 뉴욕 지하철은 정시 운행률이 65%에 불과해서 전 세계 주요 도시 중 최하위권입니다. 노인, 아이들, 임산부와 같은 노약자를 배려한 시설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곳이 바로 뉴욕 지하철이죠. 다음날 아침 설레는 마음으로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엘린과 저는 비행기에 올라타면서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자, 이제 시작이네. 엘린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한국에 대해 찾아보면서 서울의 지하철이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정시성과 청결도, 안전성 등 여러 면에서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더라고요. 하지만 직접 경험해보기 전까지는 판단을 유보하기로 했습니다. 뉴욕의 지하철도 한때는 세계 최고였다고 하니까요. 드디어 중국 베이징에 도착했을 때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공항이 너무나 현대적이고 화려해서 말이죠. 와, 이 정도라면 지하철도 대단하겠는걸 하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곧 그 생각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깨닫게 되었죠. 베이징 지하철 입구에 발을 들이는 순간 예상치 못한 혼란에 빠졌습니다. 영어 안내판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 중국어를 그대로 영어로 표기한 것뿐이었어요. 엘린, 우리 핸드폰으로 구글 지도를 확인해 볼까? 저도 모르게 말했다가 곧 현실을 깨달았어요. 중국에서는 구글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다는 걸 잊고 있었거든요. 와이파이를 찾아 중국 지도 앱을 다운받으려 했지만 공용 와이파이도 찾기 힘들었어요. 결국 우리는 종이 지도를 구해 노선도를 확인하며 힘겹게 길을 찾아갔어요. 그 과정에서 현지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언어 장벽 때문에 의사소통이 쉽지 않았죠. 간신히 알아들은 지시를 따라 이동했는데 또 다른 갈림길에서 다시 막히곤 했습니다. 세레나, 이러다 우리 취재는 언제 하지? 엘린이 한숨을 쉬며 물었어요.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다 갈 것 같았으니까요. 게다가 혼잡하고 비위생적인 환경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플랫폼에는 쓰레기가 여기저기 굴러다녔고 담배꽁초도 눈에 띄더라고요. 한 구석에서는 누군가가 아무렇지도 않게 가래침을 뱉는 모습도 자주 목격했습니다. 지하철에 탑승하는 것도 일종의 전투였어요. 문이 열리자마자 사람들이 밀치고 들어가는 바람에 우리는 그냥 밀려 들어갔죠. 차내는 너무 혼잡해서 숨쉬기도 힘들 정도였어요. 누군가의 팔꿈치가 제 갈비뼈를 찔렀고 엘리는 누군가의 가방에 얼굴을 부딪혔죠. 세레나, 이러다 우리 카메라 망가지는 거 아니야? 엘린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이런 환경에서 제대로 된 촬영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거리로 나와도 상황은 비슷했어요. 쓰레기 문제와 공중화장실의 불결함은 지금 생각해도 끔찍했습니다. 한 공중화장실에 들어갔다가 너무 지저분해서 그냥 나올 수밖에 없었죠. 화장실 바닥은 물웅덩이로 가득했고 악취가 코를 찔렀어요. 더욱 경악스러운 점은 칸막이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다른 사람과 눈이 마주친다는 거였습니다. 높은 건물들과 현대적인 시설들이 있었지만 이용하는 사람들의 낮은 시민의식이 가치를 깎아내리고 있었죠. 그리고 취재를 위해 중국 공안의 허가를 받았는데도 역장의 비협조와 돈을 요구하는 일까지 겪으면서 저희의 인내심은 한계에 달했습니다. 한 역에서 촬영을 하려는데 역장이 다가와서 갑자기 허가증을 보여달라고 했죠. 우리가 공안의 허가증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추가 비용을 요구했어요. 결국 마틴 국장님께 보고드리고 중국에서의 취재 일정을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예정보다 일찍 중국 취재를 마치고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올랐을 때 저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같은 아시아 지역인데 과연 한국은 또 어떨지 하는 걱정이 생기더라고요. 중국에서의 실망감이 컸던 만큼 한국에 대한 기대도 이제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세레나 비행기가 곧 인천공항에 착륙한데 엘린의 말에 정신을 차렸어요. 중국에서의 실망감에 기대를 하지 않으려 했지만 새로운 곳은 언제나 저를 설레게 했습니다. 이제 곧 한국 취재가 시작된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죠. 최대한 침착하고 냉정해지자고 다짐하고 입국장을 빠져나왔어요. 하지만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부터 이미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공항의 깔끔함과 효율성이 눈에 띄었죠. 바닥에는 먼지 하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청결했으며 더욱 놀라운 것은
이것은 화장실의 물기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한 관리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칸막이와 비데까지 설치된 모습은 중국에서의 끔찍함을 말끔히 씻겨줄 정도로 대단했죠. 하지만 진짜 충격은 공항철도를 탔을 때 시작됐어요. 엘린 이거 봐, 엄청 깨끗해.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어요. 엘린도 눈이 휘둥그레져서는 연신 촬영을 하면서 카메라에서 손을 놓지 못하고 있었답니다. 철도와 지하철 시설이 너무나 깔끔하고 이용하기 편리했거든요. 공항철도를 이용하면서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안내 방송이었어요. 중국에서 언어로 겪었던 순간들과 비교되었습니다. 기본 4개 국어로 안내를 해주는데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순이었어요. 4개 국어로 방송하는 것도 놀라운데 발음과 전달력이 너무 좋더라고요. 뉴욕의 지하철 안내 방송을 생각하니 순간 웃음이 터져나왔어요. 오래된 시설 때문인지 뉴욕 지하철의 안내 방송은 기자인 저뿐만 아니라 뉴욕에 사는 어느 누구도 못 알아듣는 걸로 유명하죠. 미국도 이런 지하철이 다니면 좋을 텐데 하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잠시 잡념에 빠져있던 순간에 벌써 서울역에 도착했다는 안내 방송이 나오고 있었어요. 서울역 근처에 예약한 비즈니스 호텔에 도착해 짐을 풀고 엘린과 취재 스케줄을 점검했습니다. 잠깐의 휴식도 취하고요. 서울 시내를 통과하는 지하철 노선은 9개나 되었어요. 초창기에 설치된 노선들은 지상철이 많았지만 근래에 추가된 노선들은 지하 깊숙이 있었죠. 엘린과 저는 환승구역이 교차하는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취재 계획을 세웠어요. 드디어 서울 시내의 본격적인 지하철 취재가 시작됐어요. 쾌적한 객실 환경에 놀랐고 승객들의 질서 있는 행동에 감동받았습니다. 중국에서 떠밀려 들어가 타게 됐던 지하철 경험과 비교하면 너무 달랐어요. 한 번은 지하철을 기다리며 우리가 출입문이 열리는 곳 중앙에 서 있었는데 옆에 계신 할머니가 손으로 바닥을 가리키며 출입문 옆에 줄을 서야 한다고 알려주셨어요. 바닥엔 친절하게 발 모양으로 줄을 서는 위치가 표시되어 있었어요. 순간 부끄럽기도 했지만 질서를 중시하는 한국인들의 생활을 알게 되었습니다. 스크린도어도 눈길을 사로잡았죠. 철도와 사람 사이의 안전막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스크린도어에 감탄하고 있던 중 엘린이 소리쳤어요. 세레나 이거 봐. 무료 와이파이야. 지하철에서 무료로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다니 정말 의외였어요. 바로 스마트폰을 꺼내 속도를 테스트해봤는데 믿기 힘들 정도로 빨랐어요. 당연히 구글 서비스도 자유롭고 빠른 속도로 사용할 수 있었죠. 엘린, 중국에서 구글 서비스가 막혀있던 거 기억하지? 한국은 정말 대단하다. 엘린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어요. 취재를 진행하면서 알게 된 서울 지하철의 장점들은 손으로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았습니다. 최첨단 IT 서비스, 뛰어난 접근성, 쾌적한 환경 하나하나가 놀라움의 연속이었죠. 특히 통합 교통카드 시스템은 정말 편리했어요. 하나의 카드로 모든 노선과 환승이 가능하다니 뉴욕의 복잡한 시스템과는 비교도 안 되더라고요. 게다가 환승 할인 제도는 부럽기까지 했어요. 노후된 시설에 비해 1회 승차 시 약 4,000원에 가까운 뉴욕 지하철의 요금이 너무 비싸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열차 정보 시스템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세 번째에서 네 번째 정거장 전부터 열차 도착 정보를 제공해줘서 언제 열차가 도착할지 정확히 알 수 있었어요. 세레나 이거 정말 편리하다. 뉴욕 지하철은 언제 올지 몰라 항상 초조해하잖아. 엘린의 말에 저도 깊이 공감했어요. 지하철역마다 설치되어 있는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는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노약자나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편리하게 지하철을 이용하게 배려했다는 점에서 본받을만 했어요. 전체 역의 88%가 계단 없이 엘리베이터만으로 이용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죠. 엘린 이게 런던 지하철의 3배 수준이래. 믿을 수 있어? 저희는 서로 놀란 눈빛을 교환했어요. 그리고 역마다 화장실이 있으며 그것도 돈을 내지 않고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에 그저 입이 딱 벌어졌습니다. 뉴욕 지하철은 그 유명한 타임스퀘어를 제외하면 역내 화장실이 없어 급한 볼 일을 해결할 수 없어 난처한 경우가 빈번하죠. 자동 환풍 시스템을 이용해 쾌적하게 지하철 공기를 유지하는 것도 배울 점이었습니다. 우리가 취재했던 때가 마침 겨울이었는데 따뜻한 온풍과 함께 좌석에도 난방이 되는 걸 보고는 한국 지하철의 서비스가 진짜 어디까지일까 궁금했어요. 서울 지하철도 초창기에 만들어진 지하철은 시설이 불편한 곳도 많았다고 해요. 하지만 공사 기간의 불편함을 감수하고 조금씩 리뉴얼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합니다. 뉴욕 지하철은 비나 눈이 오면 누수로 인한 보수 공사와 신호등 고장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걸로 악명이 높아요. 겨울철에 지하철 터널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시베리아급으로 너무 추워서 발을 동동 구르게 만들죠. 뉴욕 지하철도 120년의 역사를 자랑만 할 것이 아니라 이용자의 편리성을 고려해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함께 서울 지하철이 진짜 부러웠어요. 취재를 진행하면서 알게 된 사실 중 하나는 지하철 운영사인 서울교통공사의 세계적인 규모와 효율성이었어요. 수송인원 세계 3위와 영업거리 세계 4위, 그리고 보유차량 세계 4위와 운영역수 세계 3위를 기록하고 있대요. 엘린, 이 정도면 정말 세계 최고 수준이지. 저희는 서로 감탄을 금치 못했어요. 이런 점들 때문에 서울 지하철이 외국인 관광객들에게도 인기가 많다는 걸 이해할 수 있었죠. 세계 최대 여행정보 사이트인 트립어드바이저에서도 한국 방문 시 꼭 경험해야 할 것으로 지하철을 추천한대요. 엘린, 우리가 여행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아니라 다행이야. 그랬다면 지하철만 타고 다니자고 했을 거야. 농담 삼아 말했지만 사실 진심이었어요. 그런데 취재를 하다 보니 특이한 점을 발견했어요. 같은 시간대에 계속 만나게 되는 할머니가 계셨거든요. 한국 지하철 취재 첫날 출입문 옆에 줄 서는 것을 알려주던 바로 그 할머니였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우연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며칠 동안 계속 만나게 되니 이건 분명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엘린, 저 할머니 또 보이지?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아. 엘린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어요. 우리는 조용히 할머니를 관찰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우리가 본 광경은 정말 놀라웠어요. 할머니는 자신도 노쇠하고 거동이 불편한데도 일면식도 없는 임산부나 노약자들에게 자리를 양보하시는 거예요. 특히 임산부를 보면 분홍색으로 표시된 좌석으로 안내하시더라고요. 뒤늦게 알게 된 사실인데 그 분홍색 좌석은 임산부 배려석이었습니다. 아무리 지하철이 사람들로 붐벼도 분홍색의 임산부 배려석은 비워놓고 양보하는 모습은 저와 같은 외국인에게는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할머니의 행동에는 무언가 사연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어요. 그저 친절하다고 하기엔 너무나 특별해 보였거든요. 잠시 고민하다 용기를 내어 할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다행히 옆에 앉아있던 학생이 통역을 해주겠다고 했어요.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하면서 저는 점점 더 깊은 감동에 빠져들었습니다. 할머니는 50년 전에 어린 아들을 미국으로 입양 보냈다고 하셨어요. 당시에는 너무 가난해서 아들을 제대로 키울 수 없을 것 같아 내린 결정이었대요. 그때는 그게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했어요. 나중에 이렇게 후회하게 될 줄은 몰랐지.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후회와 그리움, 죄책감이 커져만 갔다고 하셨습니다. 할머니가 젊었을 때에는 닥치는 대로 일에 몰두하며 그리움과 후회에서 벗어나려고 했대요. 하지만 노인이 되고 더 이상 일할 수 없는 나이가 되자 매일매일이 괴로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픔을 달래기 위해 할머니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지하철을 타셨다고 해요. 처음엔 그저 마음의 짐을 덜기 위해 시작했어요. 하지만 점점 이게 제 삶의 이유가 되었죠. 임산부에게 자리를 양보할 때마다 할머니는 자신의 아들과 결혼했을 며느리를 떠올리신대요. 내 아들의 아내는 어떤 모습일까? 그 아이는 잘 지내고 있을까? 누군지 얼굴도 모르는 며느리 생각을 하면서 임산부들을 돕게 되었다고 해요. 노인들에게는 노약자석으로 안내해주거나 자리가 없으면 자신의 자리를 양보하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장애인들을 도울 때면 자신의 아들을 떠올리신다고 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고 좋은 일을 하면 언젠가는 아들에게 그 덕이 가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래요.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엘린도 고개를 떨구고 있는 게 보였죠. 매일 이렇게 하다 보면 언젠가는 우리 아들이 나를 알아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희망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할머니의 마지막 말씀에 저희는 그만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이 작은 할머니의 가슴 속에 얼마나 큰 사랑과 그리움, 후회와 희망이 담겨 있는지, 그 마음이 어떻게 타인을 향한 따뜻한 배려로 피어났는지 생각하니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이야기를 하시던 할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신 거예요. 할머니가 쓰러지시는 순간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할머니,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죠. 통역해주던 학생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놀랍게도 침착하게 대처했어요. 제가 역무원에게 연락할게요.
학생이 말하고는 재빨리 비상전화를 걸었죠. 불과 몇 분 만에 영무원들이 도착했고 신속하게 할머니를 들것에 실어 어디론가 데려갔어요. 우리는 망설임 없이 뒤를 따랐죠. 그리고 도착한 곳에서 엘린과 저는 그만 두 눈이 휘둥그레지고 말았습니다. 영무원들이 할머니를 데려간 곳은 놀랍게도 역 내부에 있는 작은 병원이었어요. 지하철 역사에 병원과 약국이 있는 광경은 정말 생소했거든요. 세레나 믿어지니? 엘린이 눈을 크게 뜨고 물었어요. 영무원 한 분이 우리에게 다가와 설명해 주셨어요. 여기는 메트로 메디컬 존이라고 합니다. 지하철 이용객들이 지하철을 타거나 퇴근길에 편리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운영되는 곳이래요. 저녁 8시까지 운영되어 바쁜 직장인들에게도 인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다행히 할머니는 빠르게 의식을 되찾으셨어요. 의사 선생님께서 간단한 검진을 하시고는 말씀하셨습니다. 다행히 저혈당으로 인한 일시적 실신이에요. 수액을 맞고 휴식을 취하면 괜찮아질 거라고 했습니다. 수액을 맞으시는 동안 저희는 영무원들과 이야기를 더 나눴어요. 그때 또 하나의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죠. 알고 보니 할머니는 영무원들 사이에서 이미 선행 할머니로 유명하신 분이었어요. 자리를 양보하는 것뿐만 아니라 역내에 간혹 떨어져 있는 휴지를 줍기도 하시고 지하철 방향을 헷갈려 하는 사람에게는 길 안내도 해준다고 했습니다. 할머니의 선행이 일회성이 아니라 오랜 시간 지속되어 온 것이란 것도 알게 됐어요. 할머니가 회복하시는 모습을 확인하고 우리는 자리를 떴습니다. 며칠 뒤 한국에서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출국 전날 밤에 엘린과 저는 한국에서의 마지막을 기념하며 삼겹살과 소주를 먹었어요. 세레나, 이번 취재 정말 대박이지? 엘린이 소주잔을 들며 말했죠. 저도 동의했어요. 맞아,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았어. 한국에서의 모든 취재를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와 편집 작업을 시작했어요. 촬영한 영상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한국 지하철의 모습과 그 안에서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어떻게 담아낼지 고민했죠. 그러다 문득 한 장면이 제 눈에 들어왔어요. 엘린, 이거 봐. 우리가 만난 할머니가 찍혔어.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죠. 엘린은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이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세레나, 이 장면 정말 좋지 않아? 이번 취재의 하이라이트로 쓰면 어떨까? 저도 고개를 끄덕이며 정말 좋은 방송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편집을 마무리했습니다. 하지만 방송을 내보내는데 커다란 문제가 발생하고 말았답니다. 이번 취재 편집본을 마틴 국장님께 보여드렸지만 국장님은 크게 반대하시는 거였어요. 세레나, 우리는 지하철 시스템에 대한 객관적인 리포트를 원해. 개인의 이야기는 불필요해.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할머니의 이야기야말로 한국 지하철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으며 단순한 시설이 아닌 그 안에서 살아 숨쉬는 한국 사람들의 이야기가 시청자들에게 더 큰 감동을 줄 수 있다고 설득했어요. 하지만 저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마틴 국장님은 할머니 이야기는 빼고 진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저는 한숨을 내쉬었고 옆에서 이런 모습을 보고 있던 엘린이 저를 다독였습니다. 세레나, 너무 걱정하지 마. 잘 될 거야. 그렇게 방송이 나간 후 반응은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어요. 많은 미국인들이 한국 지하철의 편리함과 우수성에 놀라워했고 특히 선행 할머니의 이야기에 큰 감동을 받았다는 메시지들이 쏟아졌죠. 선행 할머니 내용은 어떻게 된 거냐고요? 저도 영문을 몰라 엘린에게 물어보니 실수로 할머니 이야기를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내보냈지 뭐야. 많은 사람들이 할머니 이야기에 감동받았으니 잘 됐잖아. 완벽주의자인 엘린이 이런 황당한 실수를 하다니. 세레나, 그래도 우리가 해냈어. 엘린이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며칠 후 뜻밖의 연락을 받았거든요. 한국 지하철 취재를 보고 연락을 한 사람은 다름 아닌 미국으로 입양되었다는 사람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미국으로 입양된 제임스라고 합니다. 혹시 그 할머니가 제 친어머니일지도 모르겠어요. 메일의 내용에는 방송을 본 주변 지인들이 자신과 방송에 나온 할머니가 정말 많이 닮았다고 해서 연락한다는 말도 있었죠. 메일을 확인하면서 제 두 동공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할머니가 그토록 기다리던 아들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친자 확인을 하는 복잡한 절차와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은 더디게 지나갔습니다. 드디어 놀라운 결과가 저희 팀에 전달됐어요. 설마 진짜 아들일까 싶었는데 친자가 맞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했어요. 마틴 국장님께 이 소식을 전했고 이번에는 후속 취재를 흔쾌히 허락했죠. 그렇게 우리는 제임스와 함께 다시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어요. 제임스와 한국에 도착한 날 인천공항에서
할머니와 아들의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엄마, 저예요. 제임스예요. 제임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을 때 할머니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아들을 안아주었어요. 그 순간에 주변에 몰려있던 사람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50년 만의 재회와 그 감동적인 장면을 카메라에 담으면서 이것이야말로 저의 기자 생활 최고의 순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도 두 모자가 서로를 바라보며 말을 잇지 못했던 장면을 생각하면 또 눈물이 흐릅니다. 한국에서의 좋았던 경험과 취재가 저를 다시 한국에 가고 싶어지게 만드네요. 취재가 아닌 여행으로의 한국 방문을 꿈꾸며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레나와 엘린이 서울의 지하철을 취재하면서 놀라워했던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우리는 일상으로 느끼는 서울 지하철의 편리함과 쾌적한 시설이 외국인의 눈에는 부러워 보인다니 자부심이 느껴지네요. 외국인이 가장 부러워하는 것은 5G 기반 와이파이 서비스라고 합니다. 한국 지하철의 자랑으로 추천하고 싶은 것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감동적인 사연을 소개하는 감동 더하기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